안녕하세요. 저는 안티바이오틱스에서 프로바이오틱스로라는 책을 쓴 김혜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의료 영역 혹은 뭐 축산 이런 영역에까지도 안티바이오틱스를 줄이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늘려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치과 얘기를 해보죠. 보통 치과에서 이제 발치를 이를 뺀다고 생각해 보면요. 발치하고 나서 치과에서 나가는 처방전에 이제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다 통계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항생제가 정말 필요할까요? 최소한 50%는 불필요하다라는 건 이미 여러 가지 국제적 문헌에서 증명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치과에서 이렇게 발치하고 나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유는 일종의 방어 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치를 하고 나면 이제 잇몸 점막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입안에 있던 세균들이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감염이 일으킬 가능성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대부분 우리 몸의 면역력이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 면역력을 믿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리고 나서 정말 염증이 확실히 생겼다라고 할 때 그때가 항생제를 처방해도 늦지 않습니다. 치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소아과죠. 소아청소년과에 거기서 또 처방전을 들여다보면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80%, 90% 이상입니다. 대부분 그런 공범 항생제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학회에서는 쓰지 말라고 그러고요. 갈수록 항생제의 내성이 높아지니까 항생제는 세져가고 거기에 스테로이드 보태지고 그러면 이제 세균은 더 세지지 않겠어요. 이거 현재 이제 악순환의 이제 지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사용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식품의 보조제처럼 먹으면 여러 가지 감기, 이런 것이 훨씬 덜 걸리고 이런 연구 결과는 엄청 많습니다. 항생제 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고 미리미리 아이들을 평소 때도 이렇게 산에도 돌아다니고 흙도 많이 묻히고 또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도 이제 가까이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일상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이런 이제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도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유용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에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으니까 입안에 있는 세균이 바로 폐로 이제 딸려 들어가서 폐렴이 가장 흔한 사망 원인입니다. 그걸 이제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일들이 중환자실에서는 이제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인데, 그럴 때 이제 항생제를 안 쓸 수는 없죠. 이때도.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중환자실 가면 다 이제 항생제 이렇게 다 꽂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입안을 깨끗이 해주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주고 한다면 폐렴의 발생이 훨씬 떨어진다. 이것도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연구거든요. 또 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사실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무리 최근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표준 항암요법을 대체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더라도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일종의 보조제처럼 이제 사용하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생존율 그런 걸 높일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도 많아요. 말하자면 의료 영역에서도 항생제를 충분히 줄일 수 있고 그 대신에 프로바이오틱스적인 발상법을 통해서 질병과 예방을 막을 수 있고 또 폐렴이나 암 치료의 보조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축산이나 양식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항생제는 기본적으로 살찌는 약입니다. 살이 찌는 걸 가장 좋아할 만한 데가 축산 농가겠죠. 항생제를 쓰는 기본적인 이유는 전염병을 예방한다 혹은 감염을 예방한다 이런 이유도 있었지만 생산성 증가가 컸거든요.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거기서도 항생제를 줄이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사료화해서 먹이면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나 감염도 줄고 생산성도 높아진다 라는 연구들이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티바이오틱스에서 프로바이오틱스로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일상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또 치과나 피부과나 소아과나 이런 데서 항생제를 과용하는 것도 교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생명에 위협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
뭐 폐렴이나 암 이런 데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보조가 될 수가 있고, 더 나가서는 축산이나 양식 이런 데서도 항생제를 줄이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이렇게 더 응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